이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보조금 폐지하겠다는 뉴스에 힘입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상태죠. 매수해도 될지 아니면 관망해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제품에 적용하던 수출 부가세 환급액을 줄이고 결국은 좀 폐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우리 업체들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정직하게 붙어볼 수 있으려나 좀 싶기도 한데 2차 전지 관련주 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자리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괜찮지 않나, 자리적으로. 그 이유가 사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좀 조정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 리튬 관련 종목군들, 뭐 앨범알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잘 나갑니다. 이제 리튬 선물 가격이 그래도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고, 리튬 ETF 자체도 우상향 추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흐름들을 계속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뜻은 지금 괴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소재단에서의 긍정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지금 2차 전지를 보게 되었을 때도 ESS가 사실은 지난 10월에 그동안 좋았었다가 좀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딛고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ESS 사업을 보게 되었을 때 산업적으로 문제는 없었죠. 문제가 없어요. 네.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빠졌던 건 이제 그동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워낙 몰려있고, 그리고 실적 장세이다 보니까 2차 전지 뭐 더 나올 악재는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너무 잘 가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리튬과 관련했을 때 그 괴리를 좀 좁히기 위해서라도 움직이는 흐름들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 추이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라면 그냥 네. 관망하는 게 낫지도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투자 원칙을 가져가고 투자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땐 추세가 일단 살아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을 보통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에 대표적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를 좀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일단 추세가 살아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 큰 흐름상에서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추세 보시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을 하방을 잡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최근에 들려왔었던 악재성 요인들을 지금은 좀 소화하는 과정, 하방 경직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올해 이제 일봉상의 흐름도 역시나 지금 추세 자체가 20선, 60선 이탈하면서 좀 꺾여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좀 올라서는 구간일 때부터 좀 추세 전환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때부터 한번 관심 가지시고, 지금은 2차 전지 섹터는 하방을 언제 잡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한 번은 그래도 반응은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전기차 쪽 수요 부진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악재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올해 이제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한번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ESS랑 차세대 배터리 쪽입니다. 최근에 뭐 시장에서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업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리튬보다는 나트륨이라든지 이제 27년, 28년도에 상용화 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네. 차세대 배터리 쪽이고, EV보다는 올해는 이제 ESS 쪽.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수주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하반기 정도의 실적 가시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상승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하방 잡는 거를 명확한 타이밍 좀 지켜보는 게 2차 전지 쪽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더 트렌디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2차 전지로 좀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태양광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폐지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꾼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뭐 리포트 찾아보니까 내년에는 그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오긴 하던데, 이 진입하기
매력이 있나요? 이제 매력이라고 치면은 너무 사심 담겼나요? 사실 이제 태양광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네. 그동안 전력에 대한 부족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끌어쓸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써야 된다. 이런 논리가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태양광에 대한 매력도를 보게 되면은 물론 미국에서야 좀 매력도가 조금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매력도가 있을까에 네. 대한 물음표가 있고요. 두 번째, 에너지를 보게 되었을 때 원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뭐 이제 풍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만약에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선택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신다면은 무엇을 선택을 할까? 전 원전이요. 답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원전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우리나라 원전 관련했을 때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것들은 없는데 지금 스토리를 끌고 가주는 게 미국은 이제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정부가 원전에 계속 이제 풀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나 혹은 현대건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지금 뭐 당장 실적은 안 나와도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력도는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내가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시면 원전 쪽이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전 쪽이 조금 더 좋고 태양광 보고 싶으면 미국 쪽 보자라는 멘트까지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네. 궁금한 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OCI 홀딩스,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같은 관련주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팔아야 될 타이밍인가요? 가져가셔야 될 타임이죠. 이게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지금 좀 반대 의견을 계속 말씀을 네. 드리는 것 같은데 좋아요. 저는 태양광 쪽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앞에서 말씀드릴 때 바닥 네. 따지는 걸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쪽은 바닥은 지금 잡히고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은 태양광 쪽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열심히 싸워준다. 네.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결국에는 이 태양광 쪽 모듈은 수요가 늘어나야지만이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미국의 올해 태양광 설치량 수요가 많게 한 61기가와트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난해 한 50 정도였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수준이 필요한데 이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가스를 활용해서 만든 전기보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만든 전기가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쌉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에너지 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게 현재 흐름대로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전력 노후화된 교체망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2030년에 셧다운이 될 수 있는 우려감이 100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전력에 대한 필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도 당연히 필요하고 태양광도 당연히 필요하고 비상발전, ESS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격 단가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태양광 쪽은 역시나 수요에 대한 부분은 꾸준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워야 되는 걸 응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양광 투자하는 분들께서는 미국에서 올해 수요는 많이 있는데 전체 생산하는 미국 내에 생산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40%가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기업들이 생산을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은 당연히 미국은 반덤핑 관세 부과하면서 중국 기업들 자본 들어가 있는 거 관세 매기고 사용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수요는 필요한데 중국 기업들의 제품 사용을 못하게 될 때는 어디서 찾을까? 또 한국 쪽으로 그쵸. 연락을 하겠죠. 우방 국가와 연계돼 있는 그런 태양광 모듈 이런 쪽에 연계를 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실적 굉장히 많이 부진했었는데 지난 4분기까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4분기를 실적 저점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좀 반등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 자체도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오랫동안 2023년부터 주가 흐름 계속 밀리다가 한 76% 정도 고점 대비 낙폭 보여주다가 25년도에 거래량이 그래도 강하게 터져졌어요. 이것도 미국에서 중국 반덤핑 관세 부과하면서 나와졌던 흐름인데 이때 만들어졌던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은 20주선이 60주선 상단에 역시나 위치해서 현재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큰 흐름상에서 추세적으로 바닥 다지기를 잘 만들어 놓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태양광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업종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바닥 잘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보다는 좀 홀딩하면서 이제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괜찮은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달랐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이태우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뭐 70%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익률을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ESS, 원전, 뭐 태양광, 풍력 다 얘기했는데 우리 또 친환경 에너지 안에서 네. 수소 관련 뉴스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중 협력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I에서는 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수소 쪽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수소 쪽도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SOFC, 고체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근데 이거는 물론 실제 수주가 나와주면서 실적이 찍히고 있는 쪽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뭔가 우리가 섹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이 있는 어떤 섹터로, 그 하나의 이제 분위기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장에서 SOFC 쪽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가장 관심도가 많이 나왔던 게 미국에서 블룸에너지 같은 기업들 먼저 반응이 나와준 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한중 NCS 같은.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의 이 원전이라든지 뭐 블룸에너지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쪽에서 먼저 AI 데이터 센터 양 수주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파생되면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무엇보다 SOFC 쪽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방산 쪽이랑도 연관지어서 또 볼 수 있는 그래요? 게,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이제 방산 무기 체계에서도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대한 탑재 무기 체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섹터, 테마라고 한번 좀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SOFC 하면 ESS 쪽으로만 좀 생각을 했는데 방산 관련 모멘텀도 업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데 블룸에너지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수소 한국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큰 흐름은 이제 저희 투자 흐름은 큰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은 종목군들은 따라가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탑다운인가요? 가려면은 미국이 먼저 가야 되고요. 앞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블룸에너지가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도 움직인다인데, 뭐 12월에도 이제 매경 뭐 7시 코너에 나와서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을 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블룸에너지가 가면은 이 종목이 따라갑니다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SOFC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블룸에너지에 대한 스토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비나텍이라는 종목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블룸에너지 밸류체인이다 보니까 그 흐름들을 좀 크게 받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 꾸준하게 모아 가시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블룸에너지가 좀 크게 움직였을 때 반짝 움직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의 정도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블룸에너지가 반짝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에서 범한 퓨얼셀, 뭐 두산 퓨얼셀, 비나텍 이런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9시쯤에 수급 몰려서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한번 분출되었을 때 그때 단기 트레이딩하는 정도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태양광 이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제 신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이태호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가지고 계신 가지고 분들. 계신 네. 분이다 보니까 약간의 시각차가 이렇게 존재한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